여러분, 저 휴가 왔습니다. 와이오밍에 왔고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씨예요, 여기는. 저희 콜로라도보다도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부는 곳이고, 그리고 참나 어제 오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딱 오자마자 여기는 바로 먹구름에 비까지 내리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역시 땅덩어리가 좀 큰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집만 와도 벌써 기온이 다릅니다. 신기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일어나서 운동하고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고 시내 좀 돌아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호텔 들어갔거든요. 네,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그 회의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가성비 충이잖아요. 기왕이면은 돈 주고 묵는데 이것저것 시설 다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 직원에게 여쭤봤죠. 혹시 여기 그 회의실 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쓰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불 켜놓고 혼자서 이러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를 뭘 하고 보통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디 즐거운데 재밌는데 이제 여행 갔다 오실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2마리만 키우고 있는 아이 없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계획을 세워도 굳이 내가 뭐 좋은 데를 놀러 가야 된다, 재밌는 곳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다기보다는 그냥 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위주로 해서 짜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 집에 다시 가서 제 집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던 집을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또 아는 지인이에요. 저희 가게하고 그리고 집을 다 공사를 맡아 예전에 이제 뭐 수리 같은 거를 많이 도와준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번에 바닥하고 그리고 주방 쪽을 일을 이제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이것저것 일도 좀 보고 해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음. 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음, 제가 세탁소를 하게 된 이유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제가 2015년에 결혼을 하고서 한국에서 결혼하고서 제 이제 지금은 이제 헤어진 제 그때 이제 배우자와 함께 영국으로 이제 그 배우자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죠. 이주를 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서 6개월이 안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고 전공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아주 그 갓 신혼된 전업주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주변에서 하지 마라 막 그러면은 저도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히나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였었던 그 당시에 전업주부였던 제가 고민이 좀 많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대학을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4년 동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 공포스러운 얘기입니까, 그게. 그쵸? 그래서 제가 낮밤으로 진짜 약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직장을 이제 그만둘 때까지 나는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압박감이 시달리기 시작했죠.
근데 참 이게 사람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막 놓여 있다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서 어 뭐랄까요?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뭐 능력이라든지 뭐 잠재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계기가 항상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회를 이제 잘 노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것저것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 그 상황에서 아주 운이 좋게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이제 수선샵이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길지만, 어쨌든 제가 결론은 이제 수선을 하는 그 수선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아주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도와주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선샵을 차릴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고요. 그냥 나는 그냥 수선 가게에서 수선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수선샵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저희 사장님께서 가게를 한 번도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매니저분만 항상 제가 매일마다 마주하게 되고, 그 주인분은 항상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매니저분께 한번 여쭤봤죠. 우리 주인은 도대체가 언제 가게에 오냐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장님은 아마 네가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영국 그 전역에 그 수선샵만 20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선샵계에서는 거의 뭐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20개 수선샵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매니저들이 다 있으셔서 그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와, 완전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수선샵도 마치 기업처럼 그렇게 차려서 그런 운영이 가능하구나. 매니저들을 다 둬가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약간 그 뭐 이제 그 눈이 트인 거예요. 그 사업, 가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뭐 맞물려서 이제 보게 된 책들이 다 뭐 자기 개발도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분야가 조금 넓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수선샵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흥미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모아놨던 그 현금들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했죠. 좀 싸게 나온 그런 곳이 없나라고 해서 이제 돌아봤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시장 조사는 미국에 이사 오기 전에 영국에 살 때부터 사실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즘에 다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미국에 제가 딱 왔을 때 불안하기보다는 이미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뭐 없잖아요. 미국에 이제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또 그러고 보니까 아예 또 빈손은 아니죠. 왜냐면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한국에서 모아놓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상태였긴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이제 여기저기 시장 조사를 하고 했는데, 마침 아주 좀 저렴한 곳에 그 세탁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게를 내놓으신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놨던 현금을 사용해서 이제 가게를 제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고요. 지금도 돌아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이제 그 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아, 언니는 혹은 영란 씨는 이왕 유럽에 사는데 좀 유럽 여행도 좀 자주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이제 여기저기 저는 알바를 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항상 그렇게 일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저한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학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딜 놀러 다녀도 뭐 그게 뭐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 앞일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미 뭐 유럽 배낭 여행을 아주 어린 나이에 한번 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저것 여행하고 그러고 다니다 보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이걸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은다라는 차원에서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네. 뭐 근처에 뭐 벨기에나 막 이런데 버스 타고 가고 뭐 그런 거는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여행을 막 이것저것 다니지도 않았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쇼핑도 영국에 있었을 때 그 thrift 스토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아주 값싼 가격에 뭐 중고품 같은 거 그런 것도 거래 좀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돈으로 이제 그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왔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사실 그 제가 가게를 아주 작은 가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책임감을 갖고 지금 6년을 꾸려오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그 가게이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제가 한 달이죠. 한 달 반 만에 이제 열은 가게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해왔던 이제 그런 곳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 가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쉬지 않고 경력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저는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상황이었었다면 제가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자존감을 잃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세탁소, 그 세탁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밥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제 자존감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물론 아주 좋은 직장이고 뭐 어떤 회사를 막 꾸려나가는 그런 사장이고 그러면은 너무 멋있고 사실 좋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아까 그 회의실에서 한참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화끈하게 카메라를 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세탁소를 시작하게 된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와이오밍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물 가게에서 본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 말 조각품인데요. 너무 멋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멋있죠? 근데 막상 사가지고 온 거는 요거 컵 하나. 기념품 가게에서 요게 컵이 눈에 딱 들어와서 이제 구입했고요. 요거 이제 들고 다시 호텔로 저는 돌아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벌써 좋은 날씨 많이 만끽하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